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자당 대표를 두고 인간이 돼야 돼 라고 말한 이 장면, 이게 그저 노예한 원로의 답답한 심경 토로로만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CBS 라디오에서 나온 이 발언을 그냥 나이든 원로의 쓴소리 정도로 넘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해요. 왜 이재호 상임 고문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는데도 사퇴는커녕 재선거만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 세 층을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원로의 쓴소리로 보이는 이 장면, 동기층으로 들어가면 왜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는가? 결과층에서 다음 주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이 왜 이 판을 통째로 뒤흔들 것인가? 그리고 결정타 하나 미리 드릴게요. 박지원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하자 계속 외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 결과 뒤집기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마했을 때 열릴 서울시장 재선거를 노리는 카드라는 시각이에요. 이재호 상임 고문이 던진 이 5글자, 인간이 돼야 돼. 벌거벗은 임금님 옆에서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주는 그림이에요. 이 방송이 왜 지금 화제가 됐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로의 훈수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자당의 해체 선언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건이에요. 이재호 상임 고문 이력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선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최고위원, 30년 넘게 친이계 좌장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6.3 항쟁 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인물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상임 고문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 이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이력을 가진 원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해체 선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짚어야 합니다. 진보 유튜브가 아니라 여의도의 CBS 라디오입니다. 옆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었고 이재호 본인은 지금도 국민의힘 상임 고문 신분이에요. 자기 당의 해체를 자기가 여전히 고문으로 이름 올린 그 당의 해체를 자기 손으로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에서 해촉된 게 얼마 전이잖아요. 이재호 상임 고문이 지금 자기 순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을 던졌다는 것, 이 자체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신호예요. 원로가 해촉을 각오하고 던지는 말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 신호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류 언론이 이 발언을 그냥 원로의 쓴소리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죠. 이 발언의 진짜 무게, 지상파, 몇십 뉴스가 정면으로 다뤘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그 감각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인가? 이재호 상임 고문이 왜 하필 이 시점을 골랐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얘기예요. 시점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참패했습니다. 광역단체장 6대10 부산, 울산 넘겨줬고 텃밭이라 불리던 불경에서 2곳을 내줬어요. 지지율은 그 뒤로 계속 내리막입니다. 갤럽 기준 24%, 전국 지표조사 기준 2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29%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2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라고 지적한 게 정확히 이 숫자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정치관례상 어떻게 하는지 이재호 상임고문이 짚었어요. 여야 관계없이 큰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는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난다. 이겼든 졌든 다음 사람이 새롭게 판을 짜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관례라는 겁니다. 진 대표가 배째라 하고 눌러앉아 있는 건 뒷골목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이재호 상임고문의 정치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재호 상임고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 이 정도 참패했으면 당대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 던지고 고향 내려가서 정치를 다시 배워와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왜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두고 반말로 제명하라고 부르는 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할 만한 언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인간이 먼저 돼야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아직 표면층입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훨씬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강경파가 오래 못 갈 거라고. 근거로 뭘 들었는지 아세요? 신천지,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이 국민의힘에 대량 입당했다는 의혹, 축구 응원처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시위 현장에 대한민국 굵기가 아니라 미국 성조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 이재호 상임 고문이 되묻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미국 식민지입니까? 왜 미국 굵기를 들고 나갑니까? 이 질문 한 번쯤 정면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딱 서울의 봄 데자뷰 보는 느낌이에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도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겉으로는 당 기강 세우기, 대통합 강조 정도로 정리해 놓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위험한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장동혁 대표는 이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면 되는 거네. 이재호 상임고문 말대로 대표직 던지고 국회의원직도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판이 새로 짜지겠구나.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안 물러나는 이유, 이재호 상임고문이 정확히 짚었어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반탄파, 그러니까 개인 세력이 국민의힘 당원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와도 또 당대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장동혁 대표 개인이 뻔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 구조 자체가 지금 강경파 지도부를 계속 재생산하도록 짜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 하나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왜 해체라는 단어를 썼는지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진단이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방송에서 같은 지적을 다른 각도에서 했어요.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보수가 건강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지적이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강경파는 그 역사의 반복을 재현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양치기 소년이랑 좀 다른 얘기예요.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안 오는데 왔다고 외쳤잖아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늑대가 왔는데 안 왔다고 외치는 겁니다. 지지율 20%대라는 늑대가 코앞에 왔는데, 자, 그러면 이재호 상임고문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이 지도부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표는 장동혁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이에요. 최고위원은 5명,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이 3명이 반탄파, 양향자, 우재준 이 2명이 찬탄파, 사대 이 구도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까지 3에서 5대이고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이렇게 짚었어요. 최고위원 3명만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는 김재원, 신동욱 2사람이라고 이름까지 지목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먼저 짚을게요. 원외 중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온 게 이번이 4번째예요. 이준석 체제, 김기현 체제, 한동훈 체제, 그리고 지금 장동혁 체제, 매번 지도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 격이었고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고 당심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잡은 강경 반탄파예요. 이 사람이 왜 반탄파 사대 이 구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지도부 성격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짜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동욱 최고위원 이력이 흥미로워요. SBS 8뉴스 앵커 7년, TV조선 뉴스구 앵커 6년, 30년 넘게 방송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보수지만 참 괜찮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강경파 지도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재호 상임고문의 지적으로는 법사위에서는 언성 높이며 부딪히는 관계인데 정작 지도부 결단은 안 한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정점식은 또 어떤가? 2016년 6월 10일 지방선거 참패 직후에 원내대표로 선출됐어요. 삼선 공안검사 출신, 통진당 해산 사건 실무자, 황교안 총리 시절 대검 공안부장,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키즈로 정계 입문한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 조합이 뭘 뜻하겠어요? 야당 원내 사령탑이 황교안 인맥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랑 연결돼요. 여기서 모순 하나 짚어야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친한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동혁 대표는 단기강 잡아야 된다며 정반대 입장이에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서로 정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당 지도부에서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참 이상하죠? 이 정도로 지도부가 갈라져 있으면 뉴스가 하루 종일 이걸 다뤄야 하는데 지상파 정치부는 그냥 당내홍이라는 네 글자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까지가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구조 위에 뭐가 얹혀 있느냐예요. 이제 그걸 뜯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가 지도부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왜 그 지도부가 지금 재선거 카드를 물고 놓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표면과 동기 완전히 다른 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 정리해 볼게요. 지방선거 결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재선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림픽 공원 가서 모자 쓰고 시위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 제명아 나와라예요. 대통령한테 반말입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아까 그 인간이 돼야 돼 발언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국민적 도덕적 기준이었잖아요. 지금 야당 대표가 이 기본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훨씬 매섭게 짚었어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법원에도 재선거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10,0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에서 문제 있는 투표 용지가만 2,000표면 재선거 사유가 됩니다. 지방선거 결과는 그런 조건에 전혀 안 맞아요. 이건 법률가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황교안의 뒤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황교안 키즈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 다시 연결돼요. 원내대표는 황교안 인맥, 당대표는 황교안 노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국민의힘 지지율 20%대로 떨어졌는데 강경파 당원육 70%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미국 굴기든 시위대가 광화문 나가고 신천지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이 대량 입당했다는 의혹이 있고, 판사 출신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다니고, 이 그림이 그냥 야당 내홍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재호 상임고문이 왜 해체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그 무게가 확실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정당이 안에서부터 어떤 세력한테 잡아먹혔는지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사실 겉껍질일 수 있어요. 진짜 이야기는 다음 섹션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방송 후반부에 결정타를 하나 던졌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외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꿈은 오세훈의 재선거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 한 번 더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외치는 재선거는 지방선거 재선거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마했을 때 열릴 서울시장 재선거를 노리는 카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 폭로가 무겁냐? 다음 주 22일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7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판결부터 짚을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일 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14차례,
총 이 792만 원상당을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겁니다.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됐어요. 재판부는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만나게 된 경위와 연락 내용을 종합하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 다음 주 22일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B12부 조영우 부장판사 법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이 선고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한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3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대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어요. 조영우 부장판사 어떤 이력인지 아세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예요. 무죄로 넘겨줄 판사가 아니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정확한 판단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이 재수사한 사안이에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냐? 법원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원로의 인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은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측에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측 답변 이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지만 오세훈 사건은 제3자가 돈 대납한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더 이상 증거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항변입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고요. 이게 오세훈 측 반응이에요. 박지원 의원 반박은 매섭습니다. 제3자가 이미 인정을 했고 오세훈의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던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꿈은 오세훈의 재선거로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개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표현이었어요. 이 세 문장 안에 지금 국민의힘 강경파 지도부의 실체가 다 들어있어요. 야당 대표가 하는 야당 활동이라는 게 여당 시장이 낙마해서 재선거가 열리는 걸 기다리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몽룡 어사출도를 기다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변사또 자리 하나 나기를 기다리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재호 상임고문이 처음에 던진 그 말로 돌아가 봅시다. 방송 초두에 이재호 상임고문이 던진 말 다시 옮겨볼게요. 인간이 돼야 돼. 처음 들었을 때 이건 그저 원로의 답답한 훈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나서 다시 들으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이건 훈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자당 대표의 정치 자격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에요. 왜 부정했는지 이제 정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하나 남기고 갈게요. 야당 대표의 꿈이 여당 시장 낙마라니. 그게 야당입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오. 야당 대표의 꿈이 여당 시장 낙마라니. 그게 야당입니까? 이건 재선거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재선거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처음 들으셨을 때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던 그 감각, 지지율 20% 야당 대표가 왜 사퇴는 안 하고 재선거만 외치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왜 계속 매달리나, 판사 출신인데 왜 판사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나, 그 이상함. 오늘 방송에서 원인이 하나로 정리됐어요. 재선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장 자리 하나 나기를 기다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 여기까지 오면 국민의힘 지도부 사대 이 구도, 원내대표 황교안 키즈라인, 반탄파육, 70% 당원 신념, 그리고 재선거 외침,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려요. 12.3 이후 잔존해 있는 세력이 지금 이 야당 안에서 정치적 재생 기회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음 주 22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조영우 부장판사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이 선고됩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죄 선고, 오세훈 시장 자리 유지되고 장동혁 대표의 꿈은 완전히 개꿈으로 확정됩니다. 야당 대표가 지지율 20%대로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재선거 카드도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벌금 100만 원 미만, 시장직은 유지되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고 강경파 지도부는 다음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실형, 시장직 상실, 그리고 서울시장 재선거. 세 번째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파 노선으로 뭉치고 있는 지금 서울시장 재선거는 12.3 잔존 세력에게 정치적 재생의 기회예요. 재판부는 지난해 대장동 실형 선고한 조영우 부장판사고 재판 논리는 7월 13일 윤석열 판결이 이미 세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 방식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세훈 사건도 유죄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두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자당 해체를 요구했고 야당 대표는 여당 시장 낙마를 꿈꾸고 있고 다음 주 20일에는 그 시장의 1심이 선고됩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22일 오후 2시에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2028년 총선까지 남은 2년의 정치판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 흐름을 22일 판결 전후로 계속 추적할 생각입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22일 판결 나오는 대로 다음 방송에서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어서 뜯어보겠습니다.